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왕따인가봐요. 분명히 오늘 동생들이 함께 같이 영상을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찍기로 했는데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동생들이 다 잠수를 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저 빼고 분명히 무언가 먹으러 간 것 같은데 이거 횡령이야. 제 카드를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3명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빨리 영상을 찍고 이놈들을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발 나 왕따 좀 시키지 말라고. 동생들에게 복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겨울철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될 11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1가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1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댓글로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1가지는 제가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만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30가지 하면은 이 밤이 다 지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텐션을 올려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출발 전 웜업, 워밍업이라고도 하고 또 웜업이라고도 하죠. 뭐 요즘 나온 차들은 굳이 워밍업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꼭 웜업을 해야 돼. 둘 다 양쪽 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지만 제 기준에서는 워밍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는 여름과 겨울철에 가혹한 조건에 해당이 되죠. 제 생각에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가혹한 것 같아요. 아침에 첫 시동을 보시면 엔진 소리부터 다를 거예요. 물론 RPM이 더 올라가겠죠. 엔진 RPM이 올라가는 걸 감안하더라도 엔진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엔진 소리가 열간시보다는 다른 느낌을 확연하게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차든 큰 차든 국산차든 외제차건 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동차는 첫 시동 시에 마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막 마모가 엄청나게 든다면 벌써 뭐 겨울철에 퍼지는 차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 없이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하지만 마모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워밍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워밍업과 또 공회전은 또 다르죠. 공회전을 너무 오래 하시면 환경오염도 되고 뭐 차에 그렇게 좋을 것도 없어요.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3분까지 워밍업을 하신 후에 차를 출발하신다면 그만큼 엔진에도 스트레스가 덜 받겠죠. 우리 MI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제 스트레스는 누가 줄여주죠? 그놈의 우정이 뭔지. 두 번째, 와이퍼 스위치. 와이퍼 스위치에 오토 기능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파나 폭소리 내린다고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 오토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시려고 딱 나가는데 내 앞 유리창 그리고 와이퍼 쪽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모하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차에 와이퍼에 힘을 내야 보여주겠어. 이 눈들을 내가 다 밀어버리겠어 하고 와이퍼 스위치를 딱 키세요. 또는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무적 감지기가 작동을 하여서 또 와이퍼가 딱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와이퍼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 무거운 눈을 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와이퍼 블레이드가 망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와이퍼 암이 파손될 수가 있고,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와이퍼 모터에 퓨즈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와이퍼 모터 와이퍼 링게이지가 분리가 돼요.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잠깐의 무모한 도전이 와이퍼 쪽에 수리비가 청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폭설이나 한파가 잡혔을 경우에는 와이퍼 스위치를 오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와이퍼 링게이지와 와이퍼 모터가 같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세차 후 물기 제거. 세차를 하시고 물기를 꼭 제거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웨키치라고 하는데 핸들이죠. 외부 핸들. 세차를 하신 후에 물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운전석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승석 또는 뒷좌석에서는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시면은 다음날 꽁꽁 얼겠죠. 핸들이 얼어버려요. 겨울철에 이상하게도 핸들에 미스가 잘 발생을 해요. 한 번에 여는 게 아니라 터덕. 경험 있으시죠? 터덕. 손이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럴 때 딱 치는 순간 외부 핸들이 깨져버려요. 플라스틱이라서 잘 파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핸들 쪽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물기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집에 가시면 이제 그대로 또 얼어버려요. 또 눈이 쌓이다 보면 더 얼음이 더 강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침에 시동을 거시고 사이드 밀러를 여는 순간 얘가 딱딱딱 소리 나면서 한쪽은 열리거나 반만 열리거나, 그럴
때 사이드 밀러 쪽에 파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한 후에 한파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사이드 밀러를 오토로 해놓지 않고 그냥 벌려놔요. 제 차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깝더라고요. 제가 정비사이긴 하지만 1원도 할인 안 받고 똑같은 부품을 같이 사와서 장착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아깝겠죠. 사이드 미러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료만 절약될 뿐 똑같습니다. 저도. 또 다른 부분은 윈도우도 물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얼어버리면 창문을 열으실 때 딱 소리 나면서 열리지 않고 스위치를 눌러도 혼자서 열릴랑 말랑 막 혼자 일을 해요. 그렇게 얼어있는 상태로 창문이 열리게 되면은 윈도우 레귤레이터 쪽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레귤레이터의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이 되면은 레귤레이터 교환하셔야 돼요. 적어도 7만원 이상부터 비싼 거는 15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돈 나가면 아깝죠. 그러면 진짜 짜증나요. 하루 일과가 꼬여버려요. 그리고 주의구 쪽도 물기를 잘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구 쪽에 물이 얼어버리면은 주의구 버튼을 눌러서 열어도 개방이 안 돼요. 주의구 쪽에 솔레노이드 밸브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 케이블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필요없는 또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동생들 잡으러 가야 된다는 마음이 급하네요. 네 번째, 주차 브레이크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일반 수동 주차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평평한 평지라면은 한파가 왔을 때 주차 브레이크를 굳이 잠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킹해 놓으시고 고인목이나 뭐 주위를 둘러보시면 뭐 돌멩이도 있겠죠. 그런 걸 딱 받쳐 놓으시면은 차 밀림은 없을 거고요. 오래된 차일수록 주차 브레이크가 얼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얼어버리면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도 뒤쪽 바퀴가 잠겨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열이 발생하겠죠. 과열로 인해서 브레이크 쪽에 또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브레이크가 밀릴 수가 있겠죠.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경사로라면 어쩔 수 없이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셔야 되지만 평지라면 파킹해 놓으시고 차라리 고인목 같은 걸 받쳐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선택을 잘하자. 정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동절기용 기름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시점에 바뀐 연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료가 바뀌었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에 연비가 더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동절기용 기름이라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제 느낌에는 이상하게 연비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동절기 기름과 아닌 기름 어떻게 판단하냐. 가서 뭐 주유소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서류 좀 보여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일수록 회전율이 빠르겠죠. 시내권에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러면서 기름값이 좀 저렴한 그런 주유소를 방문해서 저는 연료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동절기용 기름이 아닌 기름을 팔게 되면은 뭐 벌금을 맞는다거나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열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확신드릴 수 없겠지만 정말 저 외곽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안 들어오는 그런 주유소 기름은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동절기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도 동절기에 사용하던 연료를 여름에도 사용하는 주유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연료는 에너지도 만들지만 또 클리닝하는 것도 있고 윤활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눈이 많이 온 날 눈이 잔뜩 묻은 신발 그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는 게 문제예요. 히터를 틀고 운행하시면 이제 신발에 있던 물이 다 녹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바깥으로 나갈까요? 절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겠죠? 실내에 쌓이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물 한 컵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부시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게 되면은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정말 좋은 습도와 온도를 만들어집니다. 또 냄새가 유발될 수가 있고 겨울철에 그런 관리만 잘하셔도 그 차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차 유저들은 내 차를 사랑하니까 대부분 신발을 탕탕탕 털고 타요. 옆에 타시는 분들도 좀 매너있게 발을 탁탁 털고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승석이 더더욱 중요해요. 내기 모드였을 때 동승석 쪽에서 빨아들이는 공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보, 제발 발 좀 털고 타. 제발. 일곱 번째, 냉각수 확인. 냉각수 확인을 개인적으로 하시기가 정말 어렵겠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냉각수 교환을 한 적이 없다면 가까운 저희 선배님과 후배님 샵에 방문하셔가지고 냉각수 비중을 확인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냉각수의 비중이 떨어졌다면은 냉각수 또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냉각수는 자동차에 정말 중요한 액체이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차를 냉각하는데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겨울에는 동파 방지에 또 포커스가 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20년 전 자동차들은 냉각수의 불량으로 동파가 돼서 차 엔진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나온 차량들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 거의 없는데 저도 작업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또 비중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막 냉각수를 맛을 보면서 단맛이 나면 괜찮은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냉각수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냄새를 일부러 맡아본다거나 맛을 본다거나 그런 무지한 방법은 70년대 이전으로 그냥 끝내자고요. 더 이상 그러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겨울철 냉각수 꼭 확인하시고요. 8번째, 각종 등화장치 확인입니다. 뭐 등화장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과 낮을 따질 필요 없이 등화장치는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겨울철에 눈과 비가 같이 오거나 그럴 때 빛반사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한쪽만 나오는 상태로 운행하신다거나 브레이크 등이 불량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거나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나 미등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운전자가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럴 경우는 벽 있는 곳에서 후진으로 대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반복해 보시면 사이드미러 쪽으로 양쪽 브레이크 부위 들어왔다 놨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에 터널로 딱 들어가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등이 안 나오는 차량들 보면 저 깜짝깜짝 놀래요. 거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더더욱 더 위험하겠죠. 나와 타인을 위해서라도 등화장치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9번째, 와이퍼 상태 확인입니다. 겨울철에는 와이퍼가 정말 수명이 짧죠. 오히려 장마철보다 겨울철에는 와이퍼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의 특성상, 계절의 특성상 많이 교환하시는 것 같아요. 와이퍼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렇다고 매번 와이퍼를 바꾸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는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와이퍼를 너무 많이 교환하시면은 또 환경 오염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와이퍼의 고무 부분만 따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 비용도 훨씬 더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와이퍼 쪽에 얼음과 눈을 많이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와이퍼 불량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답답하죠. 10번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비사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근무하신다면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는 경험한 것 같아요. 눈을 막 치면 눈을 많이 한 곳에 많이 모아놓죠. 후진 주차 딱 하시면 머플러와 눈이 딱 맞닿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정말 간혹. 그럼 그 눈이 머플러 안쪽으로 녹아서 들어가요. 특히 이종품이나 잘못된 머플러 사용하셔서 뒤쪽 머플러가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살살 꺾여 있다, 그럼 더 잘 들어가요. 각도가. 그럼 물이 막 들어가서 태벽에 얼어버리는 거죠. 꽝꽝 얼어서 배기구를 딱 막아버립니다.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그렇다고 뭐 실험하지 마세요. 진짜 안 걸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겠네요. 후방 감지 센서, 또 전방 감지 센서가 있죠. 이 센서도 눈이나 얼음에 얼어서 딱 막아버리면 작동이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꼭 확인하세요. 전원방 감지 센서도 꼭 확인하시고요. 얼음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마지막 11번째, 지금까지 달려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11번째는 배터리 상태 점검입니다. 배터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시기는 어렵죠. 물론 배터리에 인디게이터가 있는데 인디게이터의 색깔로 내 차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방전된 차량도 배터리를 막 잡고 흔들면은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반 운전자분들께서 전류기를 통해서 내 차의 소모 전류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하는데 CCA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터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확인하라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비사분들 가끔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시동을 걸었다 껐다를 5회 이상 반복해보세요. 빨라야 돼요. 부르릉 걸었다 바로 끄고 부르릉 걸었다 바로 끄고 대략 5회 정도 반복하시다 보면 엔진 시동이 되는 속도와 또 모터가 들어가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첫 시동 때와 5번째 시동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힘이 힘들게 끼룩끼룩 하면서 끼룩끼룩 웅 갈매기 같네요. 처음에는 끼룩끼룩 웅 걸렸는데 끼룩끼룩 웅 걸린다. 그렇다면은 배터리 성능이 많이 저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판매량도 겨울철에 막 급등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배터리의 상태가 안 좋다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11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네요. 진정한 겨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저희 카멘 패밀리의 열정은 식힐 수가 절대로 없겠죠.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몸은 추워요. 솔직한 얘기로 몸은 많이 추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41년 동안 파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마누라 꼭 좀 사줘. 부탁할게.